후보야 놀자! 예, 후보야 놀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소개, 그 다음에 최근의 근황, 선거 에피소드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했고, 2부는 약간 조금 가벼운 얘기들 더하기 좀 진지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명세히 그래도 국회의원 후보들인데요. 사실 이 방송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격식을 갖춰가지고 좀 무게를 가지고 하자는 의도로 기획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재미있게 그냥 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명색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니만큼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이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좀 가벼운 얘기로 이 몸과 마음을 좀 풀겠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장기, 이 저기 뭐냐, 원고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끄적거려 놓은 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놨는데, 술 마시기도 장점으로 드러났어요. 이거 하변 측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아, 깜짝 놀랐잖아요. 나하고 관계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저렇게 심하게 오버액션하는 거,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예. 술 마시기, 노래하기, 뭐 뜨개질. 아, 이건 저 아무 관계 없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하여튼 만든 거는 저기 하기남 후보 측에서 만든 거예요, 자료가. 자, 그럼 우리 하기남 후보부터 이것만은 내가 남들보다 정말 잘한다 라는 장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자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딱히 뭐 뚜렷한 장기가 없잖아,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언뜻 생각나는 건데 뭐 수입료 후려치기 이런 거. 그걸 잘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죠. 그거하고 별 함수 관계가 없는데. 골프나 치러 갔겠지. 골프 잘 치세요? 아니,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에서 맨날 뭐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기남 변호사는. 그래, 참, 선거운동 선거 운동. 그것도 잘 못해요, 그냥. 당선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그럼 남들이 출마는 잘 하는 거. 이 출마는 출마. 앞으로 이제 그러면 자신의 특기에 출마. 예. 옛날에 왜 말되네. 그 마산에 그 이 지역 군지 옆 지역 군지 왜 정명준 씨라고 있어요. 그 실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숨기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공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워낙 괜찮으니까 예, 그 선거를 정말 많이 나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항상 예비후보 등록만 하죠. 소위 말해서 출마한다고 본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늘 나왔어요. 예. 최근에 제도가 바뀐 뒤는 이제 원천 봉쇄돼 버렸잖아요. 왜냐? 기타금의 15%가 먼저 내야 되고, 대선 후보도 이제 기타금 얼마를 먼저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으로. 예. 그 뒤로 이제 못 나오죠. 그 예전에 그분 얘기 중에 참 좀 서글펐던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당신의 그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하고 동갑, 나는 김정일하고 동갑,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어,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나이가 맞나요? 비슷하게? 아니죠? 수도연 선배 비슷한 나이 많습니다. 그럼 비슷한가요? 그 말이 네, 맞은 지금 거. 김정일 할아버지 된 거 비슷하니까. 예, 뭐. 맞아요. 그분이 좀 뭐랄까 조금 과한 이야기는 있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렇죠. 조금 강한. 예, 예. 오늘 뭐 밥을 내가 5그릇 먹었다 이런 정도지 뭐 밥을 100그릇 먹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산업 구조에 따라 같이 가요. 모자가 아직도 잘 팔린 시대였다면 나왔을 수도 있겠지. 예. 모자가 안 그분이 팔린 모자 시대니까. 산업을. 예. 예, 예. 다른 분 얘기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면 특기가 출마다. 출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다. 아닙니다. 이제 장기를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죠, 이제. 다음은 이제 당선이 이제 장기인. 좋습니다. 당선이.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출마가 특기인데, 4년 후에는 당선이 특기인 사람이 되겠다. 좋습니다. 심영영 후보는. 그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를 보면 참 다재다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다 잘하는. 근데 그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큰 약점인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특출이 잘해야 뭐 전문가가 되고 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은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모든 거라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아니, 뭐 예를 들면 운동도 잘 뭐 고스톱도 칠 줄 알고요. 그거 다 하는데? 칠 줄 아는 카드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고스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섰다,
뭐예요 이렇게 놓고 하여튼 아도사키는 짓고 도리짓고 때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은 이뤄요. 뭐 이래 분위기가. 하는 것 중에 어떻게 화투 얘기를 먼저 하시냐. 그러니까 예. 제가 뭐 훌라 돼요? 하여튼 예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딱 원탕이네 피자. 딱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굳이 뭐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좀 뒤치다거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참 희한하게 가방 묻지. 예, 그렇죠. 이게 좀 마치 저의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이제 해군 장교의 품을 끊고 들어갔는데 항해병가 있습니다. 그럼 배를 타고 작전을 하고 막 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 뭐 대한민국 해군으로서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부관해 그러는 겁니다. 군대에서 뭐 저는 배 탈 건데요. 이럴 수도 없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투스타 부관을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이제 그래 이제 이런 일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제 발령받은 게 이제 국립현충원에 있는 의장대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대장이지 또 뒤치다거리거든요. 모든 행사 대장인데 대장이라도 원 대장이 뒤치다거리만. 그러니까 국내에 오는 정치인 뭐 수많은 국빈들이 다 현충원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의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대하면 이제 이런 짓을 안 하겠다 하고 제대하자마자 지금 지사님을 만나서 또 7년 동안 또 뒤치다거리하고 그래서 저의 특기는 뒤치다거리다. 국민들 그래서- 뒤치다거리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예. 잘 잡아줬다. 확인한 변호사가 처음으로 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성진 후보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 본인의 특기. 저도 뭐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남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것인데 그걸 뭐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형님은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잖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시식하면 식탐. 식탐이 있다는데. 요즘은 이제 담배 끊고 나니까 네. 사탕이 되는 걸 많이 주워 먹기 시작하니까 원래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군것질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식탐 이런 거를 장기라고 얘기하는 저 매니저의 정체는 뭡니까? 그건 장기가 아니고 그건 질병이잖아, 질병. 내 말이. 네. 우리 주대한 후보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글쎄 설거지, 빨래, 또 심하게 여성표 생존인데, 그거는. 심하게 여성표를 의식하시는. 아니 요리, 그거는 저는 좀 잘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해요. 예, 상상이 안 되는데. 예. 본인이 제일 남들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만들어 드렸을 때 제일 맛있어하는 요리. 저는 그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예. 제 아내는 된장찌개를 안 끓입니다. 예, 된장찌개는 제가 끓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끓이면 맛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건 그 79년 가을인가요? 그때 뭐 제 아내한테 청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 날 사랑하냐 이런 건 묻지도 않고 가사노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혁명가 가사노동이라는 커플이구나. 말을 그때는 단어를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는 그 사모님께서는 곡을 쓸 테니 너는 가사를 써라. 정말 그런 오늘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SBS로 보내버려. 그렇게 심오한 뜻은 아니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때는 뭐 장사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무조건 좋다. 절반씩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절반 정도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나 뭐 이런 건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그냥 가사노동을 절반으로 나눈다는 그 대원칙에 합의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인데 그렇습니다. 가사노동 해준다는 이유로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좀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랑보다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표정이 방금 너무 진지하고 어색했어. 절대로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또 주인끼리만 사랑이 있을 수 있다. 팽팽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뭐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주인하고 노예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 그러니까 딱 절반씩 나누니까
그럼 자기 할 거, 내가 할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서로 하다 보면 이제 딱 자기가 잘하는 것도 뭐 자신 있는 거 아니면 뭐 하기 쉬운 거 조금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서로 뭐꽉딱 반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안 따지지만 그래도 대충 절반을 나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배등한 주인끼리니까 그때부터 사랑을 할 수 있다. 야, 진정한 의미의 아니, 페미니스트시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 저는 노예와 된장찌개가 주인 먹고 사랑 많이 해요. 예. 서점에 가면 그런 책 많아요.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번 먹겠습니다. 아니, 예, 맞습니다. 예, 한여라고 그왜 영어도 있고. 영어도 있었잖아요. 아니 또 둘 다 안 하고 그냥 가정부 되고 또 안 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지. 예, 예, 전도연. 네, 예. 보면은 저기 정체성이 새누리당 정체성이에요. 그 가정부 들여가지고 뭐 일어나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혼 수임을 몇 개나 했길래 돈을 그렇게 하루에 벌어놨길래.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보면은 우리 주대한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제가 만약에 훗날 그런 기회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겠다. 누가 주대한 여성가족부. 아니, 여성가족부.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성부라는 그럴 게 일이 이제 없잖아. 아니 저는 왜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 여자분이 해야 되느냐. 오, 맞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장관도 문민 장관이 하잖아요. 없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도 했었고 노무현 정부 출신 아닌 때도 사람이 했었고. 할수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여성부라는 게 여성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양성 평등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가 주대한 여성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 그럼 먼저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된장찌개를 끓이십시오. 예. 이런 된장. 예. 예. 저도 좀 잘하는 게 사실 저도 좀 요리를 좀 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우리 딸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 스파게티 먹고 싶다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이야. 뭐 된장찌개, 뭐 무슨 온갖 종류의 찌개 제가 다 만듭니다. 와. 심지어 김치, 무생채 담글 줄 알아요? 다 합니다 제가. 겉절이 제가 다 합니다. 다지다지. 나 김치 어디 파는 여성 유권자 여러분, 제가 다 합니다. 잘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 저도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다 잘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그런 거 살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새누리당이라니까. 지금 우리 제가 볼 때 우리 하기남 후보는 새누리당에 가고 싶어요. 돈도 많고 돈도 많이. 근데 돈이 더 많은 병원 원장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병원 원장 그만뒀대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체성이 그죠? 지금 넥타이도 봐. 지금 저 메이커가 아마 돌리지 마세요. 인디안. 아니 그렇게 특정 상표 이름을 자꾸. 그 본인이 그게 제일 비싼 건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럼 굉장히 비싼 거 많아요. 예. 자 어쨌든 뭐 잘하는 장기는 별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안 나왔다 그죠? 예. 가장 독특한 제목은 출마가 장기인 후보가 한 명 계시군요. 새누리당 정체성을 가지신.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러네요. 예, 요리가 2명이 있고 뒤치다거리가 한 분 계시고. 아니 질병을 장기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 식탐.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내가 꿈꾸는 좀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정치인상.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들을 만나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왜 정치하냐? 어떤 정치인 될 거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이 심영영부터 예. 왜 정치합니까? 자기가 꿈꾸는 정치인상. 뭐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뭐라 그럴까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의 바람에 항상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죠. 근데 정치는 항상 늦춰져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게 행정이 뭐 절차도 복잡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시대의 그런 행정을 좀 바로 잡으면서 그런 국민들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제 뭐 출마를 결심하긴 했는데 제가 뭐 굳이 어떤 멘토를 하자면 저희 지사님이시고요. 사실 제가 지사님을 처음 모실 때 오늘 네. 잠깐만요. 말 끌어 죄송한데 오늘 김두관 지사님 대선 출마를 위한 아니 아닙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사님 도지사 재선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얘기는 금방 그 말씀은 예. 아주 심각한 정치 생명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아, 거예요. 예, 뭐 이해가 돼도 상관없고요. 예. 그건
저도 좋습니다. 도민으로서의 바람일 뿐이고 예.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치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뭐 국민들의 말은 듣겠다 하는데 별로 너무 잘나서 잘 안 듣고 뭐 그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그렇다면 정말 좋은 정치인이란 좀 뭐랄까 국민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없고 지금 배운 것도 좀 모질라도 사실 자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남의 얘기를 귀 듣거든요. 제가 이제 지사님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은 본인이 절대 잘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배우시고 또 지사님 오시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참 가난하십니다. 그게 본인만 가난하신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가난하세요. 그래서 3,800만 원.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레시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가족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신길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가게 하는 누님, 부산에서 택시회사에서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에서 일하시는 셋째 형님, 공장 경비원으로 계신 둘째 형님. 이렇게 가족 관계를 쭉 얘기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뭐 농담 삼아 저한테 야 나는 좀 돈이 있어 보이고 싶은데 너는 왜 그런 걸 다 파헤치고 다니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정치인은 정말 좀 국민과 눈높이가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그런 지사님한테 배운 그런 정치가 좀 올바른 정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5번의 패배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하균남 후보는 어떠세요? 질문이 내가 꿈꾸는 정치인상. 내가 꿈꾸는 정치인상.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딴 사람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뭐니 해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제일 멋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 지사님 같은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뚜렷하잖아요. 내가 왜 해야 되고 또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분리하더라도 벗어 던질 줄 아는 그런 뚜렷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이제 정치상이고 방금 우리 심용혁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지사님도 꾸준하시고 또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아니고 갖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 분들을 담고 싶은 게 저도 그렇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뚜렷한 역사의식도 갖고 내가 왜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내고 싶고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거 뭐 그런 것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진 후보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꿈꾸는 정치인상. 저도 뭐 물론 다소 언론적인 답변이 되겠는데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준비, 치열함, 그리고 정치 유연함도 있겠죠. 정치인의 어떤 전범 같은 모습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역사의식, 치열함. 거기다가 좀 뜬금없습니다만 돌아가신 죽은 중국의 등소평의 어떤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역사의식, 뚜렷한 역사의식, 식견, 유연함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어떤 신룡의 어떤 실사부시의 자체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주대한 후보께서는. 글쎄, 나는 사실 내가 정치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출마는 많이 하고 또 진보정당 같은 건 많이 했지만 정치다운 정치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 정치인이 하는 역할은 이 소통의 어떤 그 매개자로서 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인이면 일단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이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어떤 말하자면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으로 그런 쪽으로 지능이 있고 말하자면 무슨 공부를 잘하는 머리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능이 있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대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전문가들의 내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적절한 그때 조정안 또는 답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걸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뚝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치인이라 하면은 좀 정치인의 특유한 어떤 두뇌라 그럴까 자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좀 그런 소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 국민들이 나를 그런 소질을 좀 살려게 기회를 잘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좀 주십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니까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탁월한 훌륭한 정치가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일수록 직관에 의존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어떤 이론적인 계산 이런 것보다는 직관에 의존할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겠죠. 위대한 정치가일수록 대부분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논리라는 것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밖에 인도를 안 하지만 상상력이라는 것들은 세상에 아무데나 당신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아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또는 리드해가는 것들을 왜 행정이나 정치는 못 따라가느냐, 리드를 못 해가느냐, 못 맞춰나가느냐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도 좀 귀담아 생각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냐. 무한한 상상의 자유. 우리가 너무 어떻게 교조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그런 속에서 계속 이제 그런 쪽에서만 사다 보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서 그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기도 하고. 그런 그런데 생각이 예. 제가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하필 너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지역도 뭐 또 활성화시키는데 왜 하필 너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 봅시다. 어, 왜 하기나입니까? 저는 아주 그 욕망적으로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걸 해냈을 때,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다. 그 인정 박수에 내가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어려움을 재판을 통해서 풀었을 때 그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통해서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개선적으로 개혁시킬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똑바른 역사의식이 있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거기서 얻어지는 굉장한 보람, 국회의원으로서 보람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해요. 그 욕구를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민주통합당 이 그릇이 역사적으로도 또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이 그릇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이 민주통합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그릇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홈그라운드에 이제 그 이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도 내가 왜 하필 나냐 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난 아까는 뭐 내가 좀 똑똑해서 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똑똑하다는 게 이제 공부 잘한다든지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겠죠. 똑똑하니까. 네,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그걸 조금 저의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학자와 대중 또 지식인과 국민들 사이에 이 대화를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식인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국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가지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상 수많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이론들을 쭉 두루 섭렵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 분야의 가장 각 분야의 그 학자들하고 정말 대등하게 토론할 가능한 대부분의 학자들 수준에 올라 있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과도 가장 가까운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실행을 옮기면서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잘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이론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과 이론과 사이의 어떤 그 훌륭한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을 잘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우리 심영혁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30대 후보입니다. 아직 젊은 후보고요. 나도 30대인데 법적으로.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학 학번 이제 5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의 말이었죠. 이제 국민의 정부가 탄생을 했고 저희 때는 사실 지금 뭐 학생 운동이라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예.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 호강을 누린 세대였죠. 근데 막상 저희가 살아보니 저희 세대가 가진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3분의 1이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 또 친구들이 애를 안 낳기로 하고 아예 무슨 정관수리를 하나요? 그걸 한 부부가 2부부나 됩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도 없는데 안 낳겠다. 그게 정말 뭐랄까 과거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의 새로운 문제 그렇죠. 이런 걸로 좀 부각이 된 건데 그런 486 이후 세대를 대변할 좀 젊은 정치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지사님을 모시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신용등급이 거의 8등급까지 7등급, 8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제가 있는데 8등급 6등급 이하라면 의미 없다. 예. 이름 신용력으로. 예, 그래서 그럼 뭐 대출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카드에서 하는 그 현금 서비스도 낮아집니다. 그 한도가 200만 원인데 막 100만 원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매달 돌려막기를 하면서 20몇 프로나 되는 이자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또 생활고고요. 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자는 저같이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우리 486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좀 대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속에서 저는 김두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치를 배워왔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제 나이에 그만큼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힘든 정치를 경험한 세대가 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보는데요. 우리 때라고 이렇게 조 선배님한테 이렇게 우리 때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때는 저희 이제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에 딱 그 대학 시기 이제 그때 보낸 편인데 당시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20% 같이 안 될 때죠. 대학생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도 굉장히 높았고 또 대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역사적인 책임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했었고 그때는 암울했고 어두웠고 뭐 잡혀가고 끌려가고 얻어맞고 이랬지만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같이 어깨 걸고 싸우는 동지들도 있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대학생이라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졸업하면 취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혜택받은 어떻게 보면 보상받은 물론 그때 당시에 거리에서 그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 최루탄과 끌려가서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고 부모 없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울 만큼 부모님들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저희들이 당시에 가졌던 그런 꿈, 희망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486이라고 불리는 우리 세대들과 선배 세대들은 정말 지금 세대들한테 미안하고 죄인처럼 속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 안 했어요. 제가 후보 등록하고 네. 이미 뛰고 있을 때 그 제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12월 13일 날 마음은 등록을 있었군요. 했는데 그게 더 쉬워 보였군요.
이게 진작 나왔으면 그거 했습니다. 우리 김성진 후보께서는 본인이 왜 생각하는 김승진이냐? 꿈꾸는 정치인상 왜 나냐? 아까 뭐 주대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정치인이 그 지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갈등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질이 좀 남보다는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마산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말 정치 지도자 제대로 된 CEO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갈등을 조정해내고 통합해내는 소위 융합, 조정의 덕목, 리더십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이 현장형 지도자로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현장형, 또 행장형이라 가지고 예. 부인께서 은행에 그처럼 그냥 TV에만 나오는 정치인이 아닌 늘 뭐 옆집 형님 같이, 옆집 동생 같이, 옆집 아저씨 같이 늘 모이면서 의논하고 같이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이렇게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감히 해봅니다. 예. 그 딱 한 사람씩만 꼽는다면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서 꼽는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정치인,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우리 김성진 후보. 저는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주대한 후보께서. 글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예. 등석편. 네. 그러시군요. 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저보다 키는 키가 중요한 건 작아요. 아니에요. 우리 심영혁 후보는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못 전달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놀랐는데 사실 IMF 이후에 그 대통령이 되시고 노벨 평화상에 끊임없이 후보로 올랐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대통령이시다. 만약에 그분이 호남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의 그렇죠. 인정을 받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혁 후보한테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예. 좀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예. 너무 길다.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그분이 그런 호남 있었기 때문에 출신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남보다 10배 이상 노력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그렇게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그 하기남 후보는 저도 DJ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고 그러시군요. 이제 앞으로 성공했을 김동완 지사님도 좋아하고 제가 DJ 출신인 거 아세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전국 DJ 연합회가 당시에 얼마나 DJ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글쎄 저는 유권자라는 집단도 정치의 한 주체다 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이제 승전 국가이긴 했지만 거의 폐허가 된 승전 국가였거든요. 그 승전을 이끈 위대한 정치 영웅이 처칠이었는데 처칠은 지금도 영국인들이 뽑는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1등이거든요. 쇼잉도 있었고. 예, 근데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 처칠의 보수당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보수당을 단번에 내쳐버리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그 당시에 빨갱이당으로 불리던 노동당을 집권당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뽑은 유권자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정치인들이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필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노동당이 내걸었던 전면 무상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대대적인 복지다. 야, 그건 정말 무서운 선택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파 정당이 제가 볼 때는 20-30년 장기 집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우리만큼 진짜. 그렇게 보면 우리 경남 도민들도 위대한 정치가시네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전쟁 필요증이 있겠지. 예, 국민은 그만큼 냉정합니다. 김갑수 예, 자기들 필요한 그 전쟁할 때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지도자를 김갑수 후보는 그러면은 자기가 꿈꾸는 이상형의 정치인이 영국의 국민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 물론이죠. 아니, 뭐, 예. 예, 다른 말씀이었지. 예. 그냥 뭐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을 꼽는다면 그렇게 그 냉철한 시민의식, 그 무서우리만치 냉철한 시민의식. 결국 그때부터 한국이 최초로 자본주의국가 중에 이제 복지국가의 길을 이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대열로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책임지는 자본주의라는 건데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한 그 행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용기를 많이 얻죠. 그런 기대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딱 한 가지씩만 좀 진부하긴 하다, 그죠? 한 가지를 참 꼽으라니까 너무 좀. 그러면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수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이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옷 색깔도 보면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노란색이잖아요. 명찰도 그렇고. 사실은 이 노란색이란 색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색깔 아닙니까? 원조는 이제 코라손 아키노 상원의원이 필리핀에서 귀국하다가 이제 저격당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필리핀 국민들이 그 타이어 옐로우 리본 어라운드 올록 추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이제 노란 좀 된다. 발음이 좋으시네. really?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팝송 중에 또 DJ가 나오네 또. 이제 뭐 판도라 출신인데.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돌아온 탕아 그러니까는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다 뉘우친 다음에 노란 소주. 내가 저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으면은 나를 환영한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겠다 이랬는데 아키노 상원의원이 이제 귀국할 때 필리핀 국민들이 전부 공항에 나와서 이제 노란 손수건을 막 흔든 거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때 그 당시 저격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코라손 아키노 부인이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그것에서 모티브를 타와서 당시 이제 평민당 창당하실 때 노란색을 창당하셨고 또 그걸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앞에 노라는 것 그때 때문에 마침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노래가 있었거든요. 대선 때. 그런가요? 노란 손수건 우리 막 노래 기억 많이 18번 중에 했잖아요. 하나였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수건을 그런데 저기 직간접적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다 인연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김성진 후보는 또 같은 회사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네. 예. 일반인들이 좀 딱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잘 그분이 갖고 있는 뭐 특징을 가장 이렇게 잘 옹변할 수 있는 그런 막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 안 가겠다는 것은 제가 근무하면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2001년 10월경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의 사천공항에서 2박 3일 동안에 경남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8시 몇 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시간이 빡빡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날의 일정을 끝내고 라운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 시간 내려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는 거 보고 헤어져야 될 타임이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후보도 아니죠. 2001년 10월이니까 후보도 아니었는데 내리시면서 특유의 5도 정도 각도로 딱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더만 오늘 성과가 있었죠. 그것도 본인이 그러면서 성과가 있었 같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파김치로 만들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혼자서 끄떡끄떡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한마디 고생했죠. 고생했습니다. 잘해봅시다. 나도 잘할게요. 그 에피소드 일화들이 어떤 것보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예. 그 하기남 후보는 아. 딱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일. 저도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예. 대통령님 모실 때 이제 임기 말에 그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강연하셨지 않습니까? 4시간짜리. 교육문화센터.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문항을 그 정리하면서 딱 든 느낌이, 아, 이분은 이제 드디어 그냥 단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사상가의 반열에 들어가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뭐 역사나 또 우리 나라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걸 쭉 풀어내시는데, 아, 이게 참 그 전에는 어떤 정면 승부하는 그런 승부사로만 봤는데 임기 말쯤에 대통령 끝낼 때쯤에는 달관하신 듯한 정치 사상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앉으시면 2-3시간씩 그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기억,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대한 후보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인연이 어떻게 예. 있을 듯 없을 듯. 예. 뭐 저는 뭐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지는 않았죠. 예. 다른 회사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그러고 나니까 이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 특히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추도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그냥 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뭐 한겨레 신문, 뭐 경향신문 쫙 쓰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이 쓰는데 제가 이제 쭉 그거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참고 있었죠. 가만히 있습니다. 한 일주일 넘어 지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읽은 것이 제 처남이기도 한 그 강원대학의 이병천 교수께서 예. 아주 짤막한 선시 같은 그분도 뭐 굉장히 그 맹렬한 또는 좀 진지한 비판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사랑했지만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아주 짤막한 추도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하나 썼습니다. 레디앙이라는 인터넷 신문이었는데, 사실은 그걸 얼핏 들고 보면 굉장히 그 신랄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말하자면 조금 이제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의도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담은 그런 추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쓰고 이제 써서 올려놓고는 그날 제가 그때는 그 마산 저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날 곡이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능선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저 반박곡에 능선 그쪽으로 쭉 맨발로 마음이 이제 비도 좀 추적추적인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도 우쩍하고 하니까 그렇게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노혜경 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예. 노사모님 대표하시. 깜짝 놀랐죠. 아, 상주, 그 노혜경 씨는 상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주가 항의하는 전화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딱 첫 마디가 노혜경 씨가 나보고, 사실 노혜경 씨도 그 전에 그렇게 뭐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사이인데 첫 마디가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말하자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지하게, 어쩌면 노희경 씨 자기가 읽을 때는 정말 그분의 마지막에 그런 어떤 고민을, 고뇌를 깊이 공감한 입장에서 써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고맙다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해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로부터 사실은 노혜경 씨하고 저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친구가 되었고, 저는 그때 가장 외로운 때였는데, 친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민주노동당 하다가 제가 탈당을 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외톨이에서 지낼 때이기 때문에, 사실 친구 한 사람도 없었는데, 첫 친구를 노혜경 씨로 이제 얻었죠.
그런 뭐 그것이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영현 후보는 좀 짧게.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의 통수권자셨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제가 국립현충원의 의장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당 후보가 되시고 나서 그리고 또 당선이 되시고 나서 예. 그리고 3번의 현충일 공식 행사 제가 총 5번의 행사를 제가 직접 행사를 모셨고요. 저한테는 한없이 높으신 분이었죠.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현충문에 이렇게 쭉 도열을 하고 우리가 서 있고요. 쭉 지나가시면 제가 이제 경례를 저는 칼로 하는데 이제 보통 다 좀 높으신 분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꼭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꼭 쓰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인사를 항상 받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사님을 모시면서 본의 아니게 참 청와대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경남에서 이제 청와대 구경 오시는 분들 안내하신다고 지사님께서 당시 뭐 백수시고 크게 할 일이 없으셔서 안내를 많이 가셨는데 하루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려고 오신 건 아니었고 지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저하고도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사님이 소개를 해줬죠. 제 비서라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그러냐고 하시면서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당신이 하는 일은 참 대한민국의 역사에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힘내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지사님이 함께 할 때 참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태까지 좀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또 뭐 후보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좋은 영광의 자리도 된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 많은 뭐 이야기거리 제목들은 쭉 정해놨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통과를 하고 정리를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유권자 분들께 뭐 사실은 유권자분들께서 정치인들한테 특히 국회의원 출마한 후보자들한테 기대하는 거 뭐 기대를 아예 접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정말 잘 담아서 반드시 이제 그분들의 소망에 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후보의 입장에서 오늘은 후보에 놀자니까 후보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씩 좀 짧게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바라는 점 우리 김성진 후보부터. 예, 정말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그리고 마상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권자들께서도 더 이상 좀 생생내기용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보고 사람 찍겠다. 사람 보고 찍겠다. 정말 그래 주십시오. 눈 감고 투표하시지 말고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누가 진심을 갖고 있고 누가 진정 어린 자세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고 판단해 주셔야만이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권자들께서도 이번에는 정말 누가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호랑이 눈으로서 판단하시고 진지함으로 투표해 주시길 믿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우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유권자 중에서도 20대, 30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고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진국 사람은 선진국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결코.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선진국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버렸네. 준비되신 TV 토론입니다. 오늘 완전히.
진짜. 야, 이 TV 토론에 무슨 1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게 저를 확인하고 예. 예. 제가 이제 유권자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목숨줄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세력이 있으면 전부 다 몰아줘 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5명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그 줄을 이어가야지 싹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 때는 뭐 어떡합니까? 한쪽만 다 있다가 엉망이 될 텐데 몇 명을 좀 살려주십사. 그래서 이 뭐라는 대줄을 좀 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저희 같은 정치 세력들도 새로운 신인을 모아서 이렇게 뭐 후보 사관학교 같은 뭐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신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텐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우리 명맥을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영영 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 참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다 생각하고 항상 외면하시는데 외면하시지 말고 참여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688 2000번. 예. 1688 2000번. 원캐시. 예. 글쎄요, 뭐 저는 그 유권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경제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게 정치거든요. 문제는 정치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좌우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재벌 정책을 쓰느냐, 정치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정치가 어떻게 조세 정의를 구현하느냐, 정치가 어떻게 예산 쓴 것들을 잘 감사해내느냐, 이것들이 사실은 삶의 질과 세상들을 확 바꿔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유권자들께서 정치인들이 계속 유권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당 독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당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만드는 길은 못했을 때 바꿔치우는 겁니다. 못했을 때 갈아치워줘야 정치인들이 그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야 진짜 겸손해지고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지금 경남에서, 영남에서 또는 호남에서 안 바꾸고 계속 그 당의 후보들을 뽑아내니까 정치인들이 그 당이 오만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꿔줘 보십시오. 바꿔준 다음에 정말 아니다. 그럼 또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까?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바라는 점,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해서 우리가 이제 4월 12일쯤 모여서 당선자야 놀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세상이 좋아진다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바꿔주신다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자야 놀자 뭐 또 뭐 물론 거꾸로 이제 낙선자들아 놀자도 될 수 있겠지만 뭐가 되든 세상이 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 네. 예, 뭐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예,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보니까 젊은 감각이 더 있으신데 저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저 스스로 좀 검열을 한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을.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렇죠. 더 후보라는 재미있게 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찜질방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양머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달라들어야 돼요. 양머리. 아니면 또 우리 김성진 후보 좋아하시는 통술집에서. 네, 통수. 나는 그쪽이 더 그래. 역시 알코올이 조금 네, 우리는 치명적이야, 안 돼. 예.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니까 대충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파이팅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파이팅하면 싸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 보고 맨날 싸우라는데 저는 누가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파이팅하면 화이팅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자꾸 싸우는 뭐 이런 해서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뭐. 우리
민주통합당 화이팅, 기호 2번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뭐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화이팅, 기호 2번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예. 제일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아자 합시다. 대한민국 아자. 네, 좋습니다. 꼭 그렇게 또 딴지를 거시네. 아, 좋은 거니까. 자, 그럼 시작합시다. 예, 민주통합당 화이팅! 기호 2번 화이팅! 대한민국 아자! 악수해야 돼, 악수해야 돼. 악수해야 돼, 이거 악수해야 돼. 이거 악수해야 돼. 아우, 신주서 보면 이거 뒤에. 이거 맞아. 원고 챙기는 놈도 있어. 같은 덕질이네 그러면. 아, 유권자 여러분, 바람이 다릅니다. 마산도 바꿀 수 있습니다. 3.15와 부망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마산에서 4월 11일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마산해운구 국회의원 후보 하기남입니다. 4월 11일의 기적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기호 2번 하기남 꼭 해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창원갑 국회의원 후보 김덕수입니다. 바꿔주십시오. 바꾸면 달라집니다. 달라진 다음에 잘못하면 또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정치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경남 일당 독재, 새누리당 일당 독재 반드시 깨워주시고 그 선봉에 창원갑의 김덕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유권자 여러분,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주대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여러분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최은서 후보 민주통합당 심용혁입니다. 진해를 바꿀 새로운 인물, 진해의 자존심을 되찾을 인물, 4월의 혁명 진해 독립수사 심용혁 화이팅!